그래서 오늘은 기대수 일기의 그 디스커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생각을 길지 않게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일단은 측도론 다변수를 함에 있어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한 공부는, 선형대수학과 위상수학을 좀 더 잘 다잡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쭤봤을 때 크게 어, 대부분은 동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일요일, 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5일 전이죠. 한 4일 전에 이제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 서브 스터디, 메인 스터디가 끝나고 이제 좀 새벽에 이제 최현지 교수님이랑 대화를 좀 했었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그 그러니까 어떻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처음으로 와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닿았다는 게 어, 그 이제 천혜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이 뭔지가 처음으로 좀 와닿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좀 감이 좀 잡혔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제 선형대 수학과 위상 수학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두 개 다 나누고 싶고 그 기간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좀 정하고 싶은 거는 이 스터디는 물론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지만 분명히 저 혼자만 하는 스터디가 아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이제 원하시는 목표의식도 있으시고 그리고 하시고 싶은 추구점도 있으실 테고 얻어가시고 싶은 것도 있으실 테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절대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셔서 여기서 어떻게 스터디를 만들어 나갈지를 좀 오늘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다른 선생님께 이제 이 자리 말고도 이제 각각 이제 어떻게 스터디를 활용하고, 이 기대수에서 어떻게 스터디를 좀 활용하시고 싶으신지를 그냥 간단하게나마 좀 한두 번씩 여쭤봤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오늘 좀 뭐라 그럴까요? 각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를 제가 좀 더 솔직하게 좀 편하게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 스터디에서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고, 어떤 거를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스터디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리딩을 하거나 어떤 거를 내용을 나누거나 어떤 발표 형식으로 뭔가를 나누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저는 매주 할 거긴 해요, 제가.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공부들을 저 혼자는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시간이 남으면 나누겠지만 분명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그 의무감을 이용하셔서 이 스터디에서 좀 그런 것들을 어, 네,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첫 번째는 하시고 싶은 의향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의향이 있으시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을 활용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시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일단 선형대수학이랑 위상수학이라고 제가 여기서 그냥 조금 돌려서 말했지만 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대수랑 상관없이 어차피 선형대수학과 위상수학을 공부를 해야 됐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냥 그 제가 혼자서 정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 공부를 이 기대수에서 나눌 것이냐 아니면은 기대수의 방식대로 따로 그것들을 좀 공부를 하거나 가공을 해서 나눌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가령 이 기대수라는 것은 영상 넘버링도 순서도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서의 목적은 어떤 결국에는 딱 하나의 목표를 저희가 뽑자고 하면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인데, 그거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까지 깊게 이해를 해 놓았느냐, 구축해 놓았느냐, 이해 방식을. 그거를 저희가 하고 나누는 이 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되게 어떤 연습 문제들을 풀다가 영감을 얻어서 되게 혼자 깊게 고민해보고 되게 어떤 그 복잡하고 긴 과정들을 다 나누고는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은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 나누는 건 분명히 어, 좀 그렇고, 여기에서 어떤 그 공통적으로 나눌 만한 것들을 최대한 잘 어, 뿌려서 저희가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어, 어디까지 나눠야 될까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연습 문제도 다루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들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속된 말로 제가 이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니까 이 기대수를 대학원 입시의 장으로 써가지고 뭐 프리드보가 1분부터 뭐 30 몇 번까지 다 풀어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다 풀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기에 괜찮은 게 있으면 슬랙으로 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거를 뜯어본 방식을 나누고는 싶고. 근데 이게 네, 좀 그런 거고, 이제 위상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푸는 레퍼런스를 저는 혼자 다 풀겠지만은 거기에서 풀다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거리들이 있다 하면 제가 스스로 좀 파고든 방식을 나눌까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걸리는 것은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지고 내용이 그 너무 뭔가 제 스스로 저 혼자서만 되게 딥하게 들어가고, 다른 선생님들은 뭔가 이 포인트에 대해서 약간 공감대도 없고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저 혼자 하면 저 혼자 하고 저 혼자 그냥 그런 거 있었구나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여기서 꼭 나눠야 될 당위성이 있는가? 다른 선생님들의 시간을 제가 어, 할애하면서까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이 공통점을 형성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생각하는 게 너무 쉽지 않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나 원하시는 방식을 어, 한두 마디라도 조금씩 나눠주시면은 거기에서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방식에 대한 거를 나누자는 건가요? 그냥 모든 게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음. 네. 질문을 뭐라고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뭔가 그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지의 토픽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부하는 이제 스터디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를 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둘 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칙도론과 다변수 해석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어, 그거를 제대로 하는 와중에 어쨌든 발목을 여러 번 붙잡혔고, 저희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형대 수학과 위상 수학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을 거기서 한번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변수 해석학과 칙도를 하면서 자체에서 느꼈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게 약간 찍먹식으로 가가지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제가 벽을 느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찍먹식으로 가고 이게 그냥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정말 혼자서 생각해보고 다 뜯어보고 이러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보면은 좋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다변수 해석학과 측도론에서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기대수라는 영상은 어떤 한 공부를 충분히 한 어떤 누군가가 정말 요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큰 그림과 방향성으로서는 좋은 기준이지만 영, 어, 이거 자체만을 보고서 공부를 될 수 없다라는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책을 보고 하든 혼자서 이제 뜯어보든 분명히 저만의 어떤 투자가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얼마나 나눠야 되는 것인지 또 저도 잘 기준을 지금 못 잡고 있고 네, 이제 제가 지금 기준을 잘 못 잡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일주일 동안 책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알겠다 하고 뜯어봤는데, 그 뜯어보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문제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제 얼마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지금 그런 식의 발표는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막 2시간 걸릴 것 같기도 하고 3시간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떠들어야지 조금 제가 설득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되게 그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네. 그래서 그 좀 애매모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터디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저희가 정해야 될 거가 있고 포기해야 될 게 있고 분명히 추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기준을 잘 못 잡고 있다라는 게 요지고 분명히 이제 주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은 선형대 수학과 위상 수학을 할 건데 하고 이제 방향성 또한 어, 정말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로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니까 대학원에 있는 수학들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대학원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그냥 대학원 지식 그냥 들어봤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제대로 파고 들었을 때 이것들을 얼마나 이 공통점을 갖고 나눠야 어, 이끌어야 될 것인가. 각 선생님마다 개인적인 공부들은 다 하실 텐데 여기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시간에는. 그거가 공통 기준을 잡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령 해석학 개론할 때는 편했잖아요. 레퍼런스를 사실은 좀 정해놨었고, 보려고 하는 주제도 같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저희가 되게 잘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계속 몇 번 느꼈었잖아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을 하겠다. 그래서 선형대 수학 예를 들어서 저희 5명 있으니까 5명이서 선형대 수학을 각자 뜯어보면 이게 정말 산으로 가버리니까 스터디 자체는 저희가 그걸 몇 번 경험을 했었으니까 이거를 아직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통점을 찾아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물론 예전처럼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제가 이제 기대서 스터디를 시작하면서부터 올 봄까지 했던 방식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혼자 공부해요. 그리고 제가 혼자 공부했던 걸 나눠요. 이거에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은 정말 편하겠죠. 저는 정말 편하겠죠. 그러니까 일관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전부 동의를 해주신다면. 근데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뭐 느끼신 게 많다고 하니까 그거를 다 공유를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좀 근데 그런 거를 정리를 해주실 의향이 있다면 슬랙에 나왔을 때는 다 읽어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거는 해소하되 조금 이제 뭐 우리가 글로 다 못 적는 게 있잖아요 막 이제 사실은 이런 거를 정성님이 뜯어보게 된 이유가 이거 했더니 이런 게 이제 그 약간 좀 그런 뭐라고 맥락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사실 못하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만나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그러면 토픽은 그럼 다시 선대랑 위상수학을 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잠시만요. 일단은 그렇긴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긴 하고 어,
네, 일단은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어, 그, 네, 그리고, 음, 네, 어차피 이게 레코드가 남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 지금 기대수 스터디 1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미 조금 약간, 음, 뭐,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미 그, 조금은 클로스드한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저 스터디 원 분들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되게 막 새로운 분들이 이거를 계속 막 새롭게 보시고 들어오고 나가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여기 계신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서 최대한 맞는 그거를 찾으면 그만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저는 되게 주관적인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계신 5분이랑 맞추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선형대 수학 스터디를 할 때 그 기존처럼 하자는 방식은 분명히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2회독을 하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거예요. 제 입장에. 근데 다만 이제 어, 네, 그건 아니고 일단 제 가장 큰 욕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레코드를 남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제 어떤 하나의 그 증거물? 제가 이런 것들을 이만큼을 공부했다라는 증거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로써 저는 이 공부의 장을 남겨놓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를 할 때 레코드를 남기고 이만큼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를 남기는 건 저한테 중요해서 그냥 의미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프리드 보고 연습 문제 풀었고 증명했고 이런 거 했고 이런 거를 그런 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이 스터디에서 분명히 그거는 이미 한 번 했잖아요. 그거는 이미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안 하고 싶고 이미 그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일단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좀 선형대 수학에 있는 정말 기본적인 용어들과 어떤 메커니즘과 이런 것들은 정말 표면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한 상태에서 당연히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초기화해버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그거를 갖고서 이제 선형대 수학을 더 뚫고 들어가서 파고드는 방식의 선형대 수학과 위상수학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뜻이 뭐니 이런 것부터 하자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네, 좀 어, 네. 어, 비판해 저는 주시고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측도론이랑 다변수 해석 하다 보니까 막히는 게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게 또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도 좀 더 와닿게 느끼고 했던 것 같아서 어, 음, 네, 네, 뭐 네. 그렇습니다. 편히 그래서 말씀해 뭔가 주세요. 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형대 수학이랑 이거를 다시 일회독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FTC를 이제 어떻게 일반화할 거냐라는 방향에서 선대랑 위상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잖아요. 근데 아, 네. 그러면 조금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이제 좀 그 어쨌든 이게 그 측도에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느꼈다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서 필요한 위상적인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걸 느낀 거니까 그거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 구체화를 시켜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좀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좀 선대라고만 딱 하니까 너무 브로드한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서, 우리가 측도랑 이제 다변수 해석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 진짜 중요하더라. 요거 한번 다시 이제 백해서 조금 이제 또 그때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막 실제로 그 예제를 가지고 다뤄봐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막 이것저것 뜯어보고. 그래서 그런 작업은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데, 아, 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측도론 다변수에서 막혔던 부분, 그리고 플러스 FCT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기준으로 선대와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들어가자. 그걸 공통적으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서양대수랑 위상수학을 그냥 본다고 하면은 시간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뭐 서양대수를 공부한다고 해도 누구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싶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걸 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여름에 세 분이 하셨던 그 네, PMA에서 네, 완미성 only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예시를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자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선생님이 처음에 투토론이랑 다변수 보셨을 때, 아, 뭔가, 아, 이거, 그러니까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는 알겠지만, 아, 이거 정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거기서 약간 갭을 느끼셨던 거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아, 내가 이게 뭔가 서형대수나 위상수학에서 이런 부분이 뭔가 명료하지 않아서 이렇게 느꼈구나라는 지점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거기 그게 어떤 공백에서 왔는지 그거를 좀 관찰해보는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정해놓고 이거를 왜 뭔가 클리어하게 뭔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면 뭔가 다 같이 고민할 만한 그런 주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 말씀 그 스니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게 다변수랑 측도론 하면서 막혔던 부분에서 이게 왜 막혔는지 찾아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다변수와 토론에서 막혔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선대, 다변수 측도론에서 선대 및 위상의 음, 부재로 인해 막혔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판단해서 그것을 스터디로 주제로 정하기. 네, 일단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같은 주제를 보게 되면은 재밌게 잘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선형대수 문제를 풀든 뭐 특도와 다변수 해석학에서 막히는 지점을 보든 혹은 이제 FTC에서 뭐 일변수 FTC를 뜯어보면서 뭐 선대랑 위상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든 공통된 주제가 생기면 이제 그걸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제를 이제 매주 어떻게 정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점에서 아직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드는데, 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특도론이랑 다변수에서 막히는 부분을 같이 봐보자라고 했는데, 어, 막힌다라는 뜻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특도랑 다변수 스터디를 조금 해왔는데, 어디서 막혔다라는, 선생님들께서 어디서 막혔다, 요런 걸 저는 아직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서, 음.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파고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막힌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네, 그 말씀이죠. 네. 저도 좀 비슷한데 그 특도론이 교수님이 위상의 언어로 이제 좀 이제 FTC 일반화시키고 뭐 다변수 해석하기 선대 언어로 그렇게 해가서 이 두 개가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측도론 그 영상을 아직 영상도 그렇고 아직 좀 그
그 RCA 기준으로도 막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디서 위상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막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연속이라는 조건이 너무 강하니까 뭐 이제 그 메저러블 이런 거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위상이랑 어떻게 이제 좀 그 위상의 언어가 그래서 왜 그렇게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지? 라는 거를 사실은 잘 와닿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조금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음, 다시 돌아간다고 이렇게 짚어 주시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거지. 이게 실제로 내가 느꼈나라는 생각을 하면 좀 그건 또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식도론과 다변소를 실제로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대랑 위상의 엄청 큰 문제를 저희가 직접 느낀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일단 채널지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심지어 제가 조금 그거를 좀 약간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려서 지금 선대랑 위상으로 돌아가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그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정말 선대랑 위상이 정말 부족하다, 라고 느낀 맥락은 저희가, 어, 실제로, 잘 느끼시진 못했다.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제가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부족하다는 걸 실제로 와닿게 느껴야 되는데 아직 그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막 나 부족한 건 같아. 근데 다 부족한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 뭔가 오히려 좀 필요성을 막 스스로 찾아서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좀 잘, 어, 존중해 주시고자 그렇게 표현해 주시지만, 선대 위상을 지금 또 다시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신 거죠. 근데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말은 그쵸. 그게 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서 보면 더 좋겠는데 뭔가 이제 그냥 아, 어렴풋이 느껴지긴 하지만 좀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지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 뭐를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헤매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참, 저도 방위성은 이제 일요일마다 교수님께 들으면서 엄청 잘 느껴졌고, 당연히 이제 선대랑 위상을 엄청 깊은 레벨로 잘 알아야 된다. 그거는 모티베이션이 딱 왔는데, 승진 선생님 말씀처럼, 그럼 뭐랑 연결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자꾸 쉬운 생각이 나는 게, 그냥 선대랑 위상을 그 자체를 그냥 다시 봐야 되나? 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다른 선생님들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그냥 제 말은 그냥 끊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선대랑 위상이 지식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물론 필요한데, 이게, 아, 그러니까 이 코스웍을 뜯어보는 방식을 다시 뚫고 들어가는 그 수학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저희가 너무 지식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지식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저희가 뭔가 측도론 다변수 하긴 했는데 많이 하진 못했는데 일단 뭔가 좀 어렵기도 했고 버겁기도 했고 진도가 뭔가 진도라는 말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뭔가 뚫고 들어가는 힘이 없었고 이래서 저희가 뭔가 문제의식을 좀 내면에서 뭔가 느끼다가 이제 다시 헤매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이제 제가 채널지 교수님 말로 이해한 바로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그 지식 말고 애초에 선대랑 위상에서부터 뚫고 들어가는 방식이 뭔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측도론과 다변수를 수학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내공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 조건으로 말씀해 주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대랑 위상을 안 하면은 측도론과 다변수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건 맞는데 그래도 선대랑 위상을 뚫고 들어가서 다시 보는 것은 분명히 그 어떤 하나의 뭐 한 충분 조건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지식을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이게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특히 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적받았던 거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다 태도랑 방식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식에 대한 찍먹들, 어떤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구체적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뜯어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뭔가 그런 것 객관적인 지식들만 뭔가 어 그거를 습하려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이해 안 되고 저만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뜯어보고 그거를 그 어떤 그 만들어내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선대랑 위상에서 그 작업을 해놓고 그게 어떤 태도랑 지식이랑 태도가 둘 다 잡히면은 측도론과 다변수로 넘어갔을 때 그게 비로소 어떤 하나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랬지만 뭐 네. 그러나 이 스터디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낀 거는 별개로. 네. 아, 근데 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 게 뭔가 좀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게 그 예시를 가지고 실제 계산해봤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거를 이제 그냥 이러이러한 이론들 있다. 이거 그냥 그거 이해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한번 그 건드려 봐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저도 공감이 되지만 이제 그러면 뭐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이제 뭐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저희가 해석학개론 봤을 때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지수 법칙을 봐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A의 x 플러스 y승은 ax 곱하기 ay승 이거를 봐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봐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가? 그럼 뭘 봐야 되지 했을 때, 그러면 뭐 FTC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FTC 정리가 써져 있는 뭐 책, 뭐 예를 들면 스튜어트 미적분학이라도 그런 거라도 읽고, 여기서 뭐 선대나 위상이 의 개념을 녹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런 식으로라도 좀 찾아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승진 스님 말씀처럼 어디서부터 접근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게 일단은 큰 문제 같습니다. 네. 이건 제 의견인데, 제 경험인데, 저도 이제 측도론 할 때, 네, 심하게 한번 막혔었고, 한 3년 전쯤에, 그 다음에 다변수도 측도론만큼은 아니었지만, 이게 뭐, 무슨 소리지 했었는데, 근데 그 다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물론 저도 선대 잘 못하긴 한데, 그때 생각해봐도 제가 다변수에서 막혔던 이유가, 저는 사실 선대를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측도 같은 경우는 약간 네, 좀 있어요. 그 위상을 알고 하는 게 좀 사실 지식적으로 필요한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알긴 알겠거든요. 뭐 리니어 맵이 뭔지 뭐 이 정도는 다 아시니까 아신다고 가정하고 사실 제가 그때 참석한 게 아니라서 어디서 막혔는지는 잘 모르긴 했지만 근데 그냥 그 사실 다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선대를 몰라서 막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왜 막혔는지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약간 수학적 성숙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뭐 태도는 사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선대를 뭐 다시 프리드버그 첫 번째 번부터 끝까지 조지고 나서 다시 들어가자 이런다고 다시 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해결될 수도 있는데 수학적 매추리티가 올라가면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올라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몇 년 지나고 다시 보니까 다시 보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제 경우는 좀 그랬습니다. 아, 네. 저도 그거를 좀, 네.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널지 교수님이랑 대화를 할 때, 레코드 없이 일요일날 대화를 할 때, 제가 조금 약간 집요하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 어떻게 보라는지를 모르겠다. 가령 이제 그, 이런 식의 대화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FTC를 어떻게 뜯어봐야 되는지 제가 감이 전혀 없으니까. 음, 그, 그거를 제가 자꾸, 도대체 어떻게 뜯어보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찰하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스펙트럴 정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라고 질문하셔서 제가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산 당연히 해봤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셨던 질문이, 본인이라면은 스펙트럴 정리를 책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관찰을 토대로 그 이론을 정립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책 보고 이론이 적혀 있으니까 연역적 추론으로 쩍쩍쩍 하고 따름 정리 코롤러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관찰을 하나를 딱 잡아서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해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의 방식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이게 이미 고전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아마 보편적으로 거의 똑같은 똑같은 그 기준에 도달할 것이고 그게 아마 스펙터를 정리에 중요한 게 나올 것인데 그거를 본인만의 방식으로 구축해서 쫓아가서 어떤 찾아내고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류의 어떤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여기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럼 저희가 일단 해야 되는 건 FTC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일단 기준으로 잡아 볼게요, 제가. 그럼 일단은 제가 좀 적어두면 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FTC에 대한 뭐랄까요? 철학을 토대로 수학적인 어, 통찰력과 내공 그리고 내공도 말씀해주신 머추얼리티를 목표로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제가 일단은 그냥 대충 말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FTC예요. 그래서 FTC가 일변수 FTC가 있고 측도론 FTC가 있고 다변수 FTC가 있는데 일변수 FTC를 토대로 측도론 FTC랑 다변수 FTC로 가는 게 기대수에서 목적이지 뭐 여차 뭐 되게 부수적인 거에 대한 디테일들은 저희가 엄청 거기에 집요하게 뭔가 얽매이지 않는 얽매이진 않을 거예요. 그냥 FTC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분명히 FTC를 관찰을 해야겠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천대에 어떤 뭐 갑자기 뜬금없이 막 무슨 기저부터 보자 이럴 건 아니고 분명히 그럴 건 아니고 위상에서 막 베이시스부터 보자 이럴 건 아니고 물론 봐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부터 순차대로 보자 이거는 정말 아닌 게 맞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분명히 FTC를 이해해야 되는 어떤 FTC 그것도 되게 조금 주입적인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FTC가 뭔지 뭐 솔직히 뭐 중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있지만 지금 제가 막 당장 앉아가지고 손으로 끄적이기 시작해야 될 만큼 그게 막 와닿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TC도 이제 조건희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그냥 약간 명분을 약간 하나를 딱 던져주신 거고 이 기대수 공부의 방향성으로서 저희가 모두 다 그게 FTC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공감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이 기대수 공부는 그게 일단 기준이 맞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드바이저로서 조건희 교수님이 계시는 거니까 그 방향성을 추구하는 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요일 날 디스커션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FTC를 선대랑 위상을 만약에 봐야 된다면 FTC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혹은 정말 선대랑 위상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그런 거를 질문을 좀 추려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긴 하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또 다른 건 아닌데 그냥 민수 선생님 어쨌든 좀 학부도 이제 다 과정도 끝나시고 해서 그 저희가 이렇게 계속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괜찮으신지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복습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네, 그 그래서 네. 네, 계속 교수님이 그 문해력이라는 얘기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들으면서 문해력이 생기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많이 하는데, 어, 그걸 그냥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신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걸 잘, 지금 얘기하면서 그냥 저도 느껴지네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사실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대화하고 나서, 아, 이거 책을 다시 처음부터 다 봐야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뭐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그냥 든 생각인데, 오히려 이제 FTC 뜯어보는 것도 한 방향이고, 원래 처음에 정석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얘기 주셨던 게, 이제 선대랑 뭐 위상 풀어보고 그걸 공유해보고 싶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 게, 저희가 해석학개론 봤을 때도 사실 그 PMA 연습 문제를 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여서, 그러면 뭐 선대나 위상 책에도 이제 뜯어볼 만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뜯어볼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뭐 FTC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더 좋은 거고, 근데 뭐 아니어도 괜찮고, 네. 어쨌든 처음 말씀 주셨던 취지가 그거였기 때문에, 어, 그 부분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PMA를 해석할 때 분명히 여기서 공부를 했었고, 그때도 분명히 어떤 연습 문제들을 토대로 연습 문제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그 인스파이레이션, 그걸 영감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뭐 이것저것 나아가게 되고, 알아서 완비성 공리와 수열의 동치 명제들을 공부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했었는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준을 제가 조금 여기서 이 토픽으로 정해야 될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거 한 10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두려울 게 없죠. 선대 한 2년 조지고, 위상 한 3년 조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40살인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분명히 시간 제약에 대한 그 관념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어떤 분명히 그 기회비용,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저희가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무턱대고 말씀드렸을 때 선대령 위상을 돌아가서 다시 보겠다. 근데 3년 하겠다. 이러면은 동의하실 선생님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첫 번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석학 할 때도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은 많은 거를 보진 못했어요. 그쵸?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제대로 했다라는 경험은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거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거의 걸렸잖아요. 2개월 좀 넘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하나를 잡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뭔가 시간이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선대랑 위상도 충분히 각 과목마다 1년은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이게 정말 솔직한 거죠. 정직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근데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 그거에 대한 거를 감내하기는 일단은 조금 일단 싫다.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선대랑 위상을 1년 이상씩 1, 2년씩 보고 싶지 않다. 여기서. 이 스터디에서. 그게 일단은 정말 솔직한 내면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렇게 하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른 시점에 그러니까 아마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계실지는 잘 모르지만 뭐 반년에서 1년 사이에는 뭔가 다시 특도로 다변수로 돌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예상을 갖고 저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거라면은 그런 거라면은 그, 제 생각에는 지식이 중요한 건 분명히 아니고, 어떤 것을 그러니까 하나라도 선형대 수학이나 그 선형대 수학이나 위상 수학에서 정말 뭐라 하나라도 제대로 뚫고 들어가는 경험을 해서, 이거를 토대로, 앞으로 그냥 혼자 이렇게 해석학이랑 뭐 선형대 수랑 위상 수학을 앞으로 혼자 이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 혹은 자신감을 각 선생님들마다 얻으시면은 넘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희가 공통점으로 합의를 하자면.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그 완비성 공리와 수열에 대한 증명들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 번은 보는 방식으로 했고 다 까먹었지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그냥 대충 갖고 시간이 무한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시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간상 선대랑 위상을 뭔가 코스워크 하는 것처럼 한번 쭉 정독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저번에 교수님이랑 그 정선생님이랑 오프 더 레코드로 대화하실 때 저도 들었고, 그거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매번 하시는 말씀이 이 대상을 굉장히 엘리먼터리하게 뜯어본 적이 있냐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작년 1학기 때 다변수 해석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사실 다변수 해석학이 학부 수준에서는 그냥 정말 해석 개론에서 나오는 정리들, 개념들을 그냥 다 RN으로 일반화시킨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읽어보면 내용 자체는 이거 뭐 해석기론 때 봤던 거네. 그냥 이거 뭐 N차원이니까 이렇게 바꿨네.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애초에 그게 일변수 레벨에서 저한테 엘레멘터리하게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1차원으로도 나한테 뭔가 이걸 생각하는 방식이 뭔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좀 일반화를 얹고 추상을 얹었을 때, 아, 뭔가 이거 뭐 읽어보면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알겠는데 이거 뭐지? 이런 싶은 이런 마음이 좀 들었다고 지금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 채널진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다변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스토크스 정리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게 뭐 그러니까 R에서 일반화된 FTC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들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럼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 스토크스 정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결국에는 1변수에서 FTC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구체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저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실제로 뭐 다변수나 특도론에서 아니 기존에 했던 것처럼 뭔가 진도를 빼도 좋고 그런 식으로 보다가 네. 그 근데 이게 저 좀 예시를 들기 어려운데, 아무튼 저는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모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게 와닿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게 음, 비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뭔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엘레멘털하게 좀 되게 낮은 단계에서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성찰하다 보면, 내가 여기가 비어 있구나. 그럼 여기를 채우러 가야겠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드는데, 그 특도론이랑 다변수를 보다 보면은 서형대수나 위상수학적인 부분에서 그런 구멍들이 발견이 된다는 취지에서 그 앞부분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거를 다변수랑 특도론을 보면서 내가 서형대수랑 위상수학이 이런 구멍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 자체도 약간 좀 메타인지를 많이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서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 동의할 만한, 이거는 다시 봐야겠다, 혹은 이 대상을 생각하는 방식을 서형대수나 위상수학적인 레벨에서 다시 보고 와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뭔가 그 지수법칙 하셨던 것처럼 이게 다 같이 막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글로벌하게 코스웍처럼 선대 쭉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또 문제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이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예전에 지수법칙 하셨던 것처럼 하면 적어도 이거를 뜯어보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각자가 뭔가 느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뭔가 순탄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거를 좀 발견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변수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느끼셨던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일변수조차 제대로 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변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뜯어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느끼셨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뭔가 직접 그냥 다변수랑 측도론을 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것들이 와닿지 않을 때 구멍들이 있구나를 느끼면은 돌아가는 방식을 제안을 주신 거죠. 네. 일단은 네, 괜찮은 좋은 의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그러니까 언어적인 작업도 분명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행렬이 뭔지를 모르는데 스펙트럴 정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저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행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고 있고, 행렬 계산에 대한 중요성도 조금은 그래도 마음속에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 그리고 행렬 연산이 뭐, RN에서의 어떤 그런 그 변환들이다. 좌표 변환들 같은 거다라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그래도 최소한은 알고 1차적인 그런 작업들이 끝났을 때, 다시 그것들을 곱씹어보고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구체적인 관찰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스펙트럴 정리를 어, 일단 증명을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그래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언어적으로 가면서 단순한 계산들이나 어떻게 돌아가는 표면적인 메커니즘들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혼자서 뭔가를 뜯어보고 관찰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측도론과 다변수가 거기에 대한 FTC에 대한 함의들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외계어처럼 적혀있는데 아랍어처럼 적혀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비유를 하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고 싶은데 독일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독일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측도론에서의 FTC, 다변수에서의 FTC를 분명히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은 최소한의 거기에 있는 언어들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측도론에서의 뭐 FTC 증명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언어는 저희가 읽을 줄 알고 그걸로 혼자서 쓰면서 파고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 그냥 그냥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그냥 가는 거예요. 언어를 그냥 약간 언어를 일단은 갖겠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이해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솔직히는 생각을 해요. 다만 돌아와야 된다라는 함정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지금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근데 근데 혹시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좀 던져봤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대 이제 같은 것도 저희가 네. 깊게 막 뜯어본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쭉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특도랑 다변수도 일단 한번 쭉 가보자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승빈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일단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을 직접 느껴보는 거죠. 마주해야 되죠. 직접 경험을 하고
문제 의식을 느꼈을 때 그러면 거기서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주제나 어떤 문제 의식을 정말 딱 제대로 통찰을 해서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드릴링 해야 되는구나. 혹은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안 보고 그냥 찍먹하고 있구나를 그때그때 그냥 마주하면서 나아가는 거인데 분명한 거는 이게 그 한 번 한다고 해서 될 작업은 아니고 저도 지금 선형대수만 생각해도 지금 기대수에서 한 번 받고 학교에서 한 번 받고 혼자 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한 네다섯 번은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한 번에는 정말 안 되는 작업인 건 이거는 마찬가지나요? 볼수록 약간 우려내는 느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볼수록 익숙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게 보이고 더 뭔가 자연스러워진 게 있으면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이런 거 개념으로서 그냥 나가는 것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반면에 그 작업을 선대랑 위상에서 먼저 해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다변수에서 측도론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작업이 선대랑 위상에서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또 저희가 또 어떻게 얘기를 나눠봐야겠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론을 내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좀 더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책도론 그냥 보는 거 음, 혹은 뭔가 지금부터 당장 결정해서 시작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그냥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냥 선대랑 위상을 그냥 일단은 그냥 한두 번 일단 해보자.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각 선생님들마다 느끼시는 선대랑 위상에서 이 부분은 정말 부족하긴 하다. 이제 각 선생님들마다 느끼시는 게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멍들이.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 한두 주제 정도는 제대로 파고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은 넘어가는 거고. 다변 수측도로 넘어가는 거고. 근데 해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작업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할 게, 해야 될 게 정말 있구나라고 느끼면 또 선대랑 위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방향성을 접어서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확실한 건 오늘은 결론 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들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선대를 한다면 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대에서 뭐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를 보든 FTC와 연결된 파트를 보든 이제 뭐 슬랙에 미리 올리거나 여기서 공유를 하면은 그래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선대 내용을 그래도 다 한 번 이상씩은 보신 분들이니까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대를 본다는 게. 아니면은 이런 거,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사실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뭔가 예를 들어서 측도론 진도를 쭉 나가다가 어떤 부분에서, 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이 되면, 제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느꼈으면, 다른 선생님은 혹시,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설득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뭔가 정의, 뭔가 납득되시냐. 사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이 설득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게 왜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뭔가 구체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위상수학적인 레벨에서 이게 뭔가 그렇게 이거 뭔가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납득을 먼저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뭔가 다 같이 문제의식을 어떤 대상에 느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서 좀 그런 식으로 뒤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음, 이것도 좀 제가 머릿속에 지금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가지고 좀 이게 말이 장황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튼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해결하려고 넘어가는 것 말고 차라리 이 스터디 자체를 오히려 뭔가 공부해서 아는 거를 나누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관찰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문제의식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주는 것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더 중점적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다 지식으로 타파를 했고 이게 지식이 됐고 이해했어. 그런 것들을 나누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은 못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은 반드시 한 번에 해결될 리는 없고 그 문제의식이 좀 오래 갈 텐데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너무 발목을 잡지 않을 테니까요. 어떤 그런 것들에.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네요, 주제적으로.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긴 했어요, 선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정말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선형대 수학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그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할 때 두 벡터 공간이 같은 오버 필드가 같은 필드여야 돼. 같은 필드 위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에서 W로 갈 때 V랑 W에 정의되어 있는 필드가 둘 다 똑같은 필드여야지 스칼라 곱이 보존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그거 보면서 고민했던 게 어, 필드 두 개 다르게 주면 안 되나? 다르게 주어서 약간 좀 더 일반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없나 했을 때 약간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 지금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필드 호모몰피즘 같은 게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론이 안 났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수학을 좀 더 봐야 될 게 있구나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면서 가는 거죠. 정답 없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구체적으로 뜯어보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고. 네, 다른 선생님들도 좀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오늘 안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한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인데 결론이 안 난 걸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일요일에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힌트를 얻으면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일요일 날 들어오셔서 좀 원하시는 약간 질문 같은 것들, 이거 어떻게 이 스터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좀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녹화를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